지금 여기는 내 무의식을 비춰준다. 우리는 잠잘 때 꿈을 꾼다. 이 꿈은 내가 이번 생애를 살아가면서 처리하지 못한 채 억눌러 놓은 내 잠재의식을 보여준다. 예컨대 내가 누군가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나를 괴롭히는 괴물이 꿈에 나타난다. 꿈속엔 나도 들어있고 나를 괴롭히는 괴물도 들어있다. 나는 꿈속에서 육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촉감을 느낀다. 꿈속에선 모든 사물이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생생한 입체로 인식된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 되돌아보면 꿈은 마음이라는 텅 빈 공간 속에서 펼쳐진 이미지들의 연속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 이미지들은 입체인가? 아니면 억눌린 잠재의식이 꾸며낸 환영인가? 환영이다. 찰나찰나 명멸하는 한 장의 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면서 생기는 환영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라는 3차원 공간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환영이 아닐까? 첫 데이트하던 장면을 떠올려 보라. 어디서 떠오르는가? 내 마음속에서 떠오른다. 어떻게 떠오르는가? 첫 데이트하던 장면을 떠올려 볼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이미지가 빛처럼 순식간에 떠오른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내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 역시 내 마음속에서 이미지들이 파노라마처럼 연속적으로 떠오를 것이다. 육안에 보이는 것이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생한 현실은 마음속의 환영이었음을 알게 된다. 무엇을 비춰주는 환영인가? 내 무의식을 비춰주는 환영이다. 무의식은 지금 이 생애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시간상으로, 공간상으로 우주 전체가 내 무의식의 산물이다. 먼 조상이 치유하지 못했던 무의식 속의 감정이 대물림을 거듭해 나한테 올 수도 있다.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사자가 내 무의식 속의 공격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 지금 여기라는 오감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현실 전체가 내 마음속의 환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좋다, 싫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옳다, 그르다 등으로 평가, 비교, 판단, 심판하지 않게 된다. 다 받아들이면 저절로 흘러간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사물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음과 양, 긍정과 부정의 짱을 이뤄 생겼다가 사라지는 빛으로 된 홀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치면 항상 제로가 된다. 만물의 최소 단위인 플러스 빛 입자는 마이너스 빛 입자를 빌려서 생긴다. 즉 플러스 입자가 생기는 순간 이면에선 마이너스 입자가 동시에 생기는 것이다. 플러스 입자가 생겼냐? 하는 순간 서로를 빌려서 생겼던 둘이 합쳐져 제로가 된다. 제로가 되면 또 플러스 입자가 마이너스 입자를 빌려서 생긴다. 합쳐지면 또 제로가 된다. 우주 삼라만상이 이 빛 입자들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주 전체가 생겼다, 사라졌다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우리는 왜 지금 여기라는 움직이는 홀로그램 거울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와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내 무의식에 억눌린 감정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선 거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뇌의 표면의식은 무의식 속을 들여다보지 못한다. 두뇌 자체가 무의식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거울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라는 현실은 움직이는 거울이다. 움직이며 흘러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노라면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몸을 갖고 홀로그램 거울 속에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다. 움직이는 거울 속의 모든 사람은 내 무의식을 비춰준다. 당신은 당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을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지 못한다. 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세상을 떠난 뒤의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가? 내다볼 수 없다. 왜? 역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 몸이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과 내 몸이 죽은 이후의 세상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면 내가 지금 몸을 갖고 경험하는 세상은 어디에 들어있을까? 당연히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 현실은 내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 내 무의식의 산물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은 내 무의식을 비춰준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내 무의식 속의 감정과 공명하는 감정이 억눌려 있다. 공명하기 때문에 서로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겨 만나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무의식 속에 좋은 감정과 공명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 무의식 속에 싫은 감정과 공명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좋다고 붙잡고 싶은 감정과 싫다고 억눌러 놓은 감정이 내 무의식에 갇혀 있으면 그 감정들은 흘러가지 못한다. 흘러가지 못하는 감정들은 되풀이해 내 눈앞에 고통스러운 현실로 나타난다. 이 감정들을 모두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감정들도 자유로워지고 나도 자유로워진다. 그래야 나는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간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의식이 꾸며내는 움직이는 거울 속에 들어와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몸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라는 움직이는 거울의 일부일 뿐이다. 많은 유튜브 구독자들이 거울 명상을 하면서 얼굴이 사라지거나 몸 전체, 사물 전체가 사라지는 걸 목격한다. 동시에 투명한 빛이 나타난다. 몸과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된 홀로그램 거울이라는 사실을 생생히 체험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고통을 느낀다면 그건 상대 때문이 아니다. 상대는 단지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감정에 공명을 일으켜 나로 하여금 그 감정을 들여다보도록 해주는 움직이는 거울일 뿐이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수업 중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 나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왜 고통을 받게 될까?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학생이 자꾸만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는 수업 중인 학생은 산만해서는 안 된다. 수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학생은 산만하다. 학생이 내 생각과 정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고 고통스럽다. 집중해야 한다라는 생각과 산만하다는 생각은 짝이 되는 생각들이다. 전자는 후자를 빌려 생기고 후자는 전자를 빌려 생긴다. 전자가 없으면 후자도 없고 후자가 없으면 전자도 없다. 그런데 내가 수업 중엔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꼭 붙들고 있으면 수업 중에 산만하다는 정반대편 생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왜? 짝을 이루는 생각들이라 서로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붙들고 있을수록 저래야 한다는 반대편 생각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그만큼 거슬리는 모습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짝이 되는 두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짝이 되는 두 생각이 합쳐지면, 즉 서로 빌려서 생겼던 생각들을 돌려주면 제로가 된다. 마음은 텅 비어버린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수업 중 집중할 수도 있고 산만할 수도 있다. 그 학생은 스스로 원해서 산만하게 행동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걸까? 그 학생도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 괴로울 수 있다. 이렇게 반대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양쪽 생각을 다 받아들이게 된다. 그럼 내가 꼭 붙들고 있던 생각을 놓아주게 된다. 자연히 정반대의 생각을 붙들고 있던 상대도 자신의 생각을 놓아주게 된다. 내담자의 사연.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남친도 제 거울인가요?
제가 사귀는 남친은 두세 살 때 포대기와 함께 길에서 발견돼 고아원에서 살다가 5살 때쯤 외국에 입양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는 15년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밖에 연락을 안 하던 사이였는데 작년 여름 휴가 때부터 저를 연인처럼 대해줍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사소한 일상을 다 찍어서 보내줍니다. 자신이 마신 차, 자신이 만든 음식, 자신이 가 있는 장소와 주문한 음식 등을 공유해 주는데 그 정성이 놀랍습니다. 문제는 그가 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제가 먹는 음식, 땀 냄새, 푸석한 제 머릿결, 얇은 입술, 창백한 피부, 목소리도 문제 삼아 지적합니다. 제가 입이 좀 큰 편이고 잘 웃는 편인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낄낄대냐고 하고 안 웃으면 표정이 너무 딱딱해서 안 끌린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 가운데 아름답다, 예쁘다, 훌륭하다, 귀엽다 같은 표현은 제 천성에 안 맞는다며 깎아내립니다. 특히 당신은 훌륭하네요. 같이 그를 칭찬하는 표현은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세상의 온갖 것에 대해 심하게 부정적인데 그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저를 비추는 걸까요? 저 역시 심각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가 제 연인이 되든 남편이 되든 저는 그를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고 싶은데 세상 최악의 부정적인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일까요? 사연자의 남친은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그는 아주 어릴 때 부모한테 포대기에 쌓여 완전히 버려졌다. 자신의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다. 내 존재를 부정당하면 나도 남의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 무의식의 부정적 감정이 억눌려 있으면 그 감정과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다. 이 감정은 인격화되고 끊임없이 부정적 생각을 떠올린다. 그런 감정과 내가 한 덩어리가 돼 있으니 나는 매사를 부정적인 눈길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 무의식의 큰 부정적 감정이 억눌려 있다는 말은 사랑을 갈구하는 욕구도 상응하는 크기로 억눌려 있다는 말이다. 사랑을 갈구하는 욕구가 없다면 사랑이 결핍된다고 해서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리 없다. 하지만 친부모한테 사랑받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른다. 그토록 받고 싶었던 사랑을 처절하게 거부당했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에 강한 거부감도 올라온다. 그래서 사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깊숙한 무의식 속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억눌려 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연자에게 보내준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무의식적으로 몸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사연자를 엄마로 투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를 강하게 부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절실하게 사랑받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사연자는 왜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됐을까? 이 상황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가? 지금 여기라는 3차원 현실 공간에서 일어난다. 3차원 공간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 지금 여기는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무의식에 억눌린 내 감정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내 무의식 속에도 부모로부터 존재를 부정당한 감정이 억눌려 있다는 얘기다. 사연자가 저도 심각한 과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 존재를 부정당한다와 존재를 부정한다는 서로 짝이 되는 생각들이다. 거울 앞에서 난 부모한테 내 존재를 완전히 부정당했다. 나도 부모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한다. 난 부모가 죽이고 싶도록 믿다.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나 수치스럽다고 되풀이해 표현하면 마음이 텅 비어버린다. 부정당한다와 부정한다를 합치면 제로가 된다. 부정당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죄다 텅 빈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꾸며내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남자친구의 부정적 감정과 공명하지 않게 된다. 그런 남친의 마음도 평온해진다. 또는 그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도 있다. 내담자의 사연.
구제옷만 입는 아들도 제 거울인가요? 대학생인 제 아들이 구제옷만 사서 입고 다닙니다. 방 안엔 보기에도 구질구질한 옷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입을 막습니다. 진짜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좋아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지켜봐야 할까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아들은 내 무의식의 표현물이다. 아들은 내 무의식에 억눌린 어떤 감정을 보여줄까? 열등감을 보여준다. 난 구질구질한 구제옷을 입고 다니면 남들한테 무시당한다고 생각한다. 무시당하면 열등감이 올라온다. 난 이 열등감을 느끼기 싫어 꾹꾹 억눌러 놓고 살아왔는데 아들이 자꾸만 그 열등감을 보여주니 짜증도 나고 화도 치밀어 오르는 것이다. 내가 어릴 때 혹은 조상들이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살면서 남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았던 경험이 있었지만 그때 올라오는 열등감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들이 그런 옷만 입고 다니는 것도 열등감 때문이란 말인가? 그렇다. 아들은 그런 옷을 입고 다녀야만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는다고 느낀다. 아들의 무의식 속에도 나로부터 물려받은 열등감이 억눌려 있는 것이다. 거울 앞에서 난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열등한 사람이다. 난 열등하다. 난 못났다. 난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난 사람들이 두렵다. 난 세상이 두렵다. 나도 사랑받으며 살고 싶다. 라고 열등감을 꾸준히 인정해주면 아들의 열등감도 함께 청산이 된다. 어릴 때 부모에게 너무나 무시당하고 살면 심한 열등감이 생기게 된다. 그 감정을 억눌러 놓으니 괴물이 된다. 그래서 남들이 슬쩍만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도 무시당한 열등감이 올라온다. 열등감은 아프다. 아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선 남을 공격해 이겨야 한다. 이기면 우월감을 느끼게 돼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남을 이기려 드는 사람은 열등감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다. 무시당한다는 생각과 무시한다는 생각은 하나다. 전자가 없으면 후자도 없고 후자가 없으면 전자도 없다. 이 생각은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과거에 내가 남을 무시한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이다. 혹은 미래에 남을 무시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내 무의식 속에 무시한다는 생각이 억눌려 있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 그 생각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이다. 무시당한다는 생각과 무시한다는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제로가 된다. 내가 어느 한쪽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다른 쪽 생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사연자처럼 상대가 내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수치심도 올라온다. 내가 수치스럽게 여겨 숨겨놓았던 내 모습을 들켜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등감이 잘 올라오지 않는다면 수치심으로 포장되어 있는 건 아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각기 각자의 생각이 꾸며낸 각자의 우주 속에서 살아간다. 나는 시간상 공간상으로 내 위치에서 내가 생각하는 우주를 바라보고 상대는 상대의 위치에서 그가 생각하는 우주를 바라본다. 똑같은 어린아이를 바라보더라도 나는 내 위치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한쪽 면만을 육안으로 바라본다. 상대는 상대의 위치에서 그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한쪽 면만 육안으로 바라본다. 지금 여기라는 3차원 공간 전체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나의 위치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 시야에 들어오는 지금 여기를 바라본다. 상대는 상대의 위치에서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지금 여기를 바라본다. 지금 여기라는 공간이 중첩된다. 예컨대 여러 사람이 같은 공원에서 꽃구경을 하더라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 지금 여기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누구의 지금 여기와 누구의 지금 여기가 가장 많이 중첩될까? 서로의 시공간상 위치가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의 지금 여기가 가장 많이 중첩된다. 부모 중에서도 엄마와 자식 사이에 가장 많이 중첩된다. 왜? 엄마가 자식을 뱃속에 품고 있는 9개월 동안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지금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도 가장 많이 공명하게 된다. 자식 중에서도 엄마와 딸은 특히 더 많이 공명한다. 왜냐하면 여성성까지 공유하며 공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 모습과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내 모습을 다 보여준다. 반대로 딸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 모습과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내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딸을 가장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딸한테 가장 많이 사랑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기대가 무너지면 가장 미워하게 된다. 사랑과 미움은 짝이 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가장 깊이 사랑할수록 가장 깊이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딸은 엄마의 무의식 속에 가장 깊이 꼭꼭 숨겨놓은 감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이다. 모녀 간의 관계가 종종 애증 관계로 얽히고 설키는 것도 그래서다. 지금 여기라는 현실이 이렇게 중첩될 수 있는 것은 현실이 생각과 빛으로 만들어진 홀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만일 현실이 서로 분리된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면 중첩될 수 없다. 각자의 생각이 꾸며낸 이 홀로그램 영화는 각자가 선택한 것이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 지금까지 상영된 내 인생 영화를 되돌아보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펼쳐졌다는 걸 알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펼쳐지는 인생 영화를 만든다. 무의식 속엔 수많은 감정이 억눌려 있다. 이 감정들을 풀어놓기 위해 각자의 영이 인생 영화를 설계해 그 속에 뛰어든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의 필름이 돌아가면서 홀로그램 이미지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 이미지들을 볼 때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올라온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인생 영화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 육안의 위치에서 인생 영화의 한쪽 면만 바라본다. 나와 함께 인생 연기를 하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한쪽 면만 바라본다. 현실은 무한한 마음의 스크린 위에 영속적으로 펼쳐지는 사진들이다. 우리는 거울 명상을 하면서 인생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엿볼 수 있다. 감정이 올라오면 얼굴이 변한다. 내 감정이 내 얼굴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두운 감정이 빠져나가면서 밝은 빛이 나온다. 내 몸도 감정도 빛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생각이 사라지면서 몸이 사라진다. 내 몸은 내 생각이 만들어낸 환영임을 알 수 있다. 아, 다 내 생각이구나. 내 감정이구나. 내 감정을 투사하기 위해 내 생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감정을 투사하는 것이구나. 내 고통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구나.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생각이 꾸며낸 중첩된 우주 속에 살고 있으므로 오로지 나 자신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만 잘 닦으면 된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내 마음뿐이다. 지금 여기는 내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일 뿐이다. 몸과 나를 동일시하면 반드시 좋다, 싫다, 착하다, 악하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옳다, 그르다 등 분별심이 생긴다. 이렇게 짝이 되는 생각들 가운데 내가 좋다고 느끼는 생각은 나도 모르게 붙잡아 나와 동일시하게 된다. 즉 나에게 투사하게 된다. 반대로 싫다고 느끼는 생각은 나도 모르게 억눌러 놓게 된다. 무의식에 억눌린 생각은 공명을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내 눈앞에 끌어들인다. 나는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몹시 괴로워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싫다고 억눌러 놓은 생각을 그가 자꾸만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는 그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다고 착각해 그를 탓하게 된다. 즉 싫다고 억눌러 놓은 내 생각을 상대에게 투사하게 되는 것이다. 내 무의식 속에 늘 짝이 되는 생각들이 갇혀 있다.
나는 현실 속에서 늘 짝이 되는 내 감정들을 보여주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된다. 내가 좋다고 붙잡아 놓은 생각과 공명에 내 눈앞에 끌려온 사람들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싫다고 억눌러 놓은 생각과 공명에 내 눈앞에 끌려온 사람들도 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좋다고 붙잡아 놓은 생각, 내가 싫다고 억눌러 놓은 생각들을 남들에게 투사해 보게 되는 것이다. 생각의 투사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생각은 내 마음속에서 짝을 이뤄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환영임을 자각하면 된다. 남을 깎아내린다는 생각과 남을 존중해준다는 짝이 되는 생각을 다 받아들여 보라. 전자는 후자를 빌려 생긴 생각이고 후자는 전자를 빌려 생긴 생각이다. 합치면 제로가 돼버린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다. 남을 깎아내릴 수도 있고 남을 존중해 줄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설사 아내가 나를 깎아내리더라도 열등감이 올라오지 않는다. 또 반대로 아내가 나를 추켜 세우더라도 우월감이 올라오지 않는다. 내가 괴로운 건 상대 때문이 아니다. 내가 짝이 되는 두 생각 가운데 어느 한쪽 생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 생각을 보여주는 상대가 내 눈앞에 나타나 괴로운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엄청나게 괴롭다. 내가 싫다고 무의식에 억눌러 놓았던 생각이나 감정이 상대로부터 자극을 받아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나는 반사적으로 상대를 탓하게 된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보면 상대 탓이 아니다. 내가 짝이 되는 두 가지 생각 가운데 한쪽 생각을 붙들고 있거나 억눌러 놓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 생각을 보여주는 상대가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일 뿐이다. 상대의 몸도 내 몸도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현실은 말 그대로 내 무의식 속의 생각을 비춰주는 홀로그램 거울일 뿐이다. 바로 지금 이 찰나에만 존재하며 흘러가는 움직이는 거울이다. 내 몸이 들어있는 공간을 점점 확장해보라. 내 몸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건물 안에 들어있다. 건물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우주 공간 속에 들어있다. 우주 공간 속에 들어있는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누구인가? 몸을 벗어난 관찰자, 텅 빈 마음이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새로운 생각은 텅 빈 마음 속에서 태어난다. 텅 빈 마음이 되면 내 생각대로 현실이 탄생한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